전국에 2,060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법인에서 임대사업자라고 있는데 회생 이번에 들어갔죠. 네, 2,060채. 네, 2,060채.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그죠? 네, 그런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춘환의 마수열전.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2021년도 앞으로 부동산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강남 최고의 요지에서 부동산과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우리 우강현 대표님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가 정말 이낙연 대표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또 분위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떤지. 어쨌든 뭐 지금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취득할 때부터 이제 세금을 고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애물단지가 된 게 이제 그 소형 오피스텔들. 뭐 최근 상담하신 분도 이제 물론 1억 원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서 취득할 때 뭐 주택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이제 다른 거 이제 새 아파트 취득하고 할 때는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들 많은데 아마 이런 고민들이 계속 가실 것 같고 어쨌든 아파트 중에서 똘똘 한 채 쪽 계속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1년도는 역시 또 재테크에 대한 또 어떤 열망들이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난번 이제 서울의 5대 은행장이 모여서 내년도 금리를 이제 예측하는데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지금 수준이 타당해 보인다. 내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올리는 것도 이제 코비드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데 한 은행장만 4분기 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소수 의견을 얘기를 해서 제가 봐도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미국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 우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의 키워드는 이제 대출과 세금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대출을 계속해서 정부가 쪼이잖아요. 엄청 쪼이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쪼이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동의만 하지 마시고 좀 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좀 딴 얘기를. 대출이 사실 이게 파리 대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 자세는 회장님 자세 좋습니다. 이렇게 앉으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뭐랄까 파리 대책의 규제가 이렇게 나오면서도 시중 금융권에는 대출을 좀 안 해줬지만 좀 그래도 좀 편법을 해주는 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막힌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경매 대출이든 뭐든 뭐 지방의 금융권이든 간에 어디는 아파트는 다 동일하게 거의 대출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편법은 뭐 사업자 대출이 조금 살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자가 바로 내는 건 안 되고 일부 이제 영업하셨던 분들이 뭐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가는 거는 조금 가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우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제 업력이 좀 되셨으니까 2021년도에 서울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소폭 올라가거나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아파트에 대한 열망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 대표님 생각하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그냥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전문가니까. 제가 또 전문가. 뭐 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생. 근데 뭐 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나중에 되긴 하는 것처럼 아파트 값도 계속 소폭 상승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때문에 약간 떨어질 건데 결국은 이제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또 약간 프로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전문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는 국민들이 전문가죠. 오히려 국민들이.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제 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냥 뭐 나오면 뭐 자기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은 정부에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조물주만 계실 것 같아요. 조물주가?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설춘환의 마수열전에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년도가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에는 좀 조정기가 오는 그런 좀 시점으로 보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또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친다면 주식은 무조건 급등하면 무조건 급락하는데 부동산도 급등하면 이제 급락이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부동산은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그죠? 급등했다가 약간 좀 조정하는 듯 하다가 급락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급락은 좀 위험하죠.
그러나 서서히 빠지던가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서서히 빠질 것 같은. 서서히,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네. 내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서서히 빠진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고가 아파트는 좀 그런 경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매물이 적재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얼마나 급한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뭐 급한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좀 네. 떨어질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약간 뭐 9억 원 이하나 6억 원 이하 정도 네. 정부에서 이제 금액선을 정해줬는데 네네. 뭐 이런 금액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좀 약간 강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에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좀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실제 공부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공부될 때까지. 네. 그리고 사실 네. 청약을 노리고 계신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또 그런 수요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또 이분들이 또 이제 또 좋은 아파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또 분위기에 따라서 네. 또 구축 아파트나 뭐 주변 아파트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시장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만약에 1000세대가 있는데 매물은 한 두세 개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천, 1억, 2억씩 띄우는 것은 뭐 사실 적당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 1000세대인데 이제 매물이 한 50개밖에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가격에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해봐야 되죠. 네, 그런 시장이 좀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약간 이제 어느 돌발 변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만 이렇게 뜬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뭐 명동이나 종로, 핵심 상권의 지금 상가들의 수익률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실도 많고 권리금도 없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돈 버는 수단으로 아파트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아파트로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또 빵 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면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제 주위에는 과거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직 뜨는 것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한번 그죠?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가 돼버린다면 저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파트로 돈을 벌던 다른 거 돈을 네. 벌던 뭐 네. 평수 넓혀가야 되고 이런 네. 수요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좀 뭐 그래도 가격 상승의 좀 약간 요인으로 작용할 네.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을 좀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도 있습니다. 언론을 좀 통제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하시려고 네. 언론에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를 그냥 사실은 이제 한두 채 가지고 약간 이제 부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뜬다고 하는 거니까 야 지금이라도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땡볕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시장에 어찌 보면 이제 언론이나 시그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도에 또는 내후년도에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또 한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폭등했으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도 크기 때문에 네. 부동산도 심리 아닙니까? 심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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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지금 폭등한 것도 심리가 큰 거죠. 그렇죠. 네. 남들 버는 나는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거품일 수도 있긴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요즘 뭐 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불장이 뭔가라고 했는데 과열. 불도장은 제가 들어봤어요. 시장 과열. 시장 과열은 이제 불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리딩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 리딩방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찍어주더라고요. 야 어디가 사라 이렇게. 그러면 정말 수강생들이 가서 사고. 수요가 몰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가격은 저는 조작할 수 있다. 작년에 수원 망포역 주변에 망포역 주변에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싼데 구축 아파트가 이제 좀 쌌었는데 그때 경매물건 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부동산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 학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와서 다 찍어갔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작년에 뭐 수원 같은 데 많았었죠. 네. 버스를 타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수강생들을 데리고 이제 임장을 갔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임장 많이 갈 때 한 3-40명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격을 띄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한 번 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3억 정도 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전에 이제 수강생들이 한 30명이 이제 여러 팀으로 나눠서 중개사무소로 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살 것처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들이 뭐가 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좀 더 올라갈 건가? 그랬더니 이제 어찌 보면 임대인한테도 그죠?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도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도 있었고 원래 연락이 안 오는데 연락이 갑자기 가니까 매도인도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는데 지금 하루에 2건의 연락이 오니까 네. 안 되겠다. 3억은 안 되겠다. 3억 5천, 4억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호가를 띄우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팀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교수님 정도면은 아파트 가격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나 찍으라는 거야. 가령 이를테면 뭐 통진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 치죠. 그죠? 네. 통진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가 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우 대표님도 우리 윤 부장님도 해가지고 한 10명이서 한 3-4개씩 찍는 거야. 그래서 3-4개 찍는 거죠. 그래서 다 사놔. 그리고 나서 저희가 GTX-D가 이번에 통진이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경기도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밖에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끼리 사주는 거예요. 2억,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2억 4천.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싹 올라올 때 우리는 2억 5천, 3억 다 팔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거침없이 사면 안 된다, 그죠? 또 사람이 희한하죠. 거침없이 사는 순간 또 잘 안 뜬다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네. 거침없이 산 분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또 이게 또 문제예요. 또. 네. 제가 이제 심리 싸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강의장을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나이다. 그죠? 예. 근데 그분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싼 날이다.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또 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네네. 그런 문구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네. 가장 네. 싼 날. 알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싼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1년도 경매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 대표님 2021년도에 토지랑 공장, 상가가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상가나 공장.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상가 공장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전에 그 화성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스크 공장 때문에 공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 문 닫아 놓은 공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많죠. 네. 네. 근데 실제 경매 물건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은 약간 정부에서도 이제 좀 자금 지원들을 통해서 네. 경매 나오는 걸 조금 막아주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내년도에는 조금 나올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상가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2군데를 다녀왔어요. 하나는 명동. 지금 명동에 경매 나온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50억짜리인데 네. 40억 떨어진 게 하나 있고 하나 있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태원. 네. 야, 이태원에 지금 1층에 공실이 엄청 많고요. 지금 명동도 공실이 그죠? 1층에 생기고 있다. 예. 그다음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없죠, 옛날에 이제 명동 한번 다니려면 주말에 중국 사람들 장난 아니지. 이렇게 되는데 좀 혼자 활보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 상당히 어렵다. 특히 임대인들이 월세를 30에서 50% 깎아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엄청 네, 많아서 맞아요. 네. 야, 명동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임대인도 어렵다고 얼마 전에 신문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매 물건은 조금 상가 부분은 더 나을 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업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네네. 사실 또 상가 투자가 또 어떨지는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또 함부로 네. 뭐 낙찰받거나 또 매수하는 것은 네.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좋다면 뭐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동도 사실은 50억 아니고 뭐 한 5억이라고 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폭락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좀 투자 유망 지역 한 2군데만 찍어주세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일단 저는 뭐 경기 남부 지역을 좋아합니다. 경기 남부. 네, 경기 남부 지역에 네, 어디입니까? 한 2군데만. 일단 뭐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주세요. 디테일하게. 네. 일단 안양 지역 저는 잘 보고 있고요. 안양이 어디입니까? 안양, 네. 안양 동안구 만안구 다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작년 재작년에 안양시 네. 동안구 만안구 지역의 뭐 재개발, 네. 재건축 구역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뛰었고 네. 또 그 월곡 판교선이 또 이제 곧 조만간 착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그 인덕원역 다음에 그 종합운동장역이 하나 생길 건데 거기에 재개발 구역이 이번에 안양시 정비예정 구역에 들어갔죠. 실제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이미 단독주택은 뭐 한 30평 되는 게 평당 3천만 원입니다. 네. 재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상당히 그 가격이 높은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인덕원역이 아시겠습니다만 엘센트로라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30평대가 지금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네. 하기 때문에 네. 주변의 새 아파트들은 상당히 이제 재개발돼서 공급이 되면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면 되네요, 그냥. 아니, 그냥 사 놓으면 오는 경기도는 사실 지하철역만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구축은 싸다라고 하지만 신축은 무조건 10억 정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도원역 다녀왔는데 인도원역 개발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네. 너무 좋아 보이고 제가 얼마 전에 킨텍스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킨텍스에 33평이 벌써 14억 가고 있는 거예요. 킨텍스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디나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노원 생각해 보면 노원의 구축이 한 33평짜리가 한 6억, 5억, 그랬죠. 6억 할 때
그 신축되면 무조건 14, 15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하고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제 3번 신도시도 괜찮게 보는데 3번 신도시. 일단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다 수립하고 갈 거예요. 네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한솔주공 5단지나 네. 이런 데들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분당 지역이 좀 다른 데 비하면 가격이 좀 싸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분당 30평대가 이제 뭐 좀 저렴한 걔는 막 8억대부터 구축이죠? 구축이죠, 분당. 또 신축되면 또 15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판교가 네. 지금 뭐 네. 판교 지금 판교역 앞에 보뜰마을 7단지가 한 14억대 정도 호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으니까 분당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3번 신도시도 사실은 그 가격 오를 때 좀 많이 못 쫓아온 것 같아요. 구축이라. 예, 근데 이 군포가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금정역에 GTX가 들어가고, 네. 실제 금정역에 급행 열차도 아마 생길 거라고 있어요. 좋네요. 금정역 철로를 공사를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3번 쪽에서 이제 3번역에서 한성거장으로 이렇게 금정역까지 올 수 있고, 또 이제 마을버스나 이런 걸로 금정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데들 것도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 입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좀 자금력이 되시면 사실 성남이 좋습니다. 네, 성남. 네. 네. 성남이 좋습니다. 네. 성남은 사실 지도를 보시면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성남에는 또 이제 상당히 좋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2 판교 테크노밸리도 네. 지금 많이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입주도 많이 했고 사실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는 곳인데 어저께 거기를 수원에 갔다가 한번 가는 길에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젊은 사람이 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또 좋은 기업체가 들어가면 또 거기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수하면 좋을지 그 비규제 지역으로 한번 추천해 주시면. 네. 비규제 지역. 네. 비규제 지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GTX D를 한번 노려보는 D노선. 네. D노선 노려보는 건데 사실 이제 하남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 이제 남부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서부 쪽으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일단 가장 좋은 라인 중에 하나가 부천 종합운동장역. 7호선. 네. 거기는 아마 4개의 호선이 이제 나중에 운동장 주변으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네. 운동장 여러분처럼 여러 군데 있는데 매점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지역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GTX 노선이 2개나 꽂힐 역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거의 뭐 유일무이한 D하고 D. 맞습니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명 당아래 한번 추천을 드려요. 당아래 한번 추천해 보고요. 그러니까 GTX가 들어가는 곳은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이 이제 검단. 네. 사실 검단이 이제 원래 그 공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가격이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죠? 미분양이 다 소진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검단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검단은 향후 뭐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더 공급될 여지가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 보나요? 검단도 있지만 이제 검단 옆에 뭐 검암 이런 데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개발의 호재가 상당히 많고요. 가격이 일단 싸요. 가격이. 왜냐하면 검단은 지금 새 아파트가 한 5억대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싼 거 아니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의 가격이 남부나 이렇게 동부나 가버리면 거의 뭐 새 아파트가 거의 10억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쁘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검단 지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김포. 김포에 이제 구례로 갈 줄 알았습니다만 장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BC가 나왔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1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기 좋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경기도가 장기 다음에 이제 통진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통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 통진을 조금 공부를 좀 해주면 뭐 새 아파트는 없지만 구축 아파트들은 좀 있죠. 통진에 그죠?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김포의 핵심은 통진이에요. 통진이다. 왜냐면 가운데다. 지도를 놓고 보면 그죠? 서울에서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GTX가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나 뭐 아파트나 또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통지는 굉장히 3.5년 정도? 3.5년. 왜냐면 3년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3.5년 정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좀 디테일하게. 3년 6개월로. 3년 6개월. 괜찮은 우대표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쪽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가격이 안 뜬 곳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부천과 일산이 그렇죠. 조금 매력적이다. 중동 신도시가. 그렇죠. 가격이 좀 안 떴잖아요. 그죠? 그런 쪽도 살기 좋은 곳인데. 7호선 라인 상당히 좋은데. 그죠? 거기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도 좋고. 일산에 또 인프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왜 저한테 계속해서 그쪽을 조금 말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쪽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김포 한 100번, 일산 뭐 한 못해도 한 50번 갔겠죠. 또 부천도 거의 한 100번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지역을 추천해야지. 제가 잘 안 가봤던 저도 양주를
뭐 한 대여섯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천해 주시는 지역이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네. 일자리죠. 일자리가 이제 많고 네. 어딘가 일자리까지 교통이 편한. 아.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고양이나 김포가 네. 그런 교통이 확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일자리까지 출퇴근이 편해진다 하면 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여기 피해라는 없었는데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에서 떨어질 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차라리 가격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여긴 피해라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런 의미. 가격이 비싼 곳들 있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에도 지금 뭐 한 10억 넘어간 아파트들 네. 이런 데들이 뭐 수요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더 오르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데를 조금 피해 가시면 될 것 같고. 킨텍스 뭐 14억 정도라면 저는 이제 약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비싸죠. 네, 비싸죠. 그 정도면. 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은 네. 이제 15억이 넘어가면 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14억에 사가지고 이제 15억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긴 한 거죠. 네네. 거죠. 네. 뭐 그런 거 부분도 생각하면, 네. 잘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함부로 여기는 피해라라고 하면 네, 또 이게, 혼납니다. 네. 저항이 그죠? 상당히 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교통이나 일자리가 없는 곳은 좀 피해라.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도 그죠? 네, 네. 나쁘지는 않은. 네. 사실 이제 그 돈을 버는 구조가 좀 다양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만 아파트. 돈이 된다. 다른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뭐 네. 주식도 사실은 리스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아파트에만 지금 이제 열망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은 또 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사실 뭐 그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아닌 쪽으로도 시설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충분히 뭐 토지나 네. 뭐 이런 쪽으로도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떴을 때 정말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살려고 했다가 못 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보다는 그 전에 판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야. 맞아요. 판사. 그래. 그렇지. 아니, 우리는 뭐 만약에 살려고만 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안 산 거니까. 그래, 안 산 거잖아. 그래서 우리 형수가 그 청년이 미주 아파트 6억에 팔았는데 지금 거의 12, 3억 가는 거잖아. 자, 우리 대표님, 우리가 2021년도에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경매가 또 강점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이제 집에서 모든 물건을 다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네. 예, 중개업자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대표님은 경매의 강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가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아파트야 사실은 좀 많이 싸게 사는 게 어려운 시장이 됐지만 네. 아파트가 아닌 물건을 좀 돌려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네. 좀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네. 충분히 돈 벌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경매가 좀 권리 분석이 어렵다. 2021년도에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실제 되는데 권리 분석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건 주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고 네. 실제 예전에 비해서 이 물건 매각 명세서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네. 옛날에 안 적어졌어요. 그래서 경매 전문가들이 그거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싸게 낙찰받는 이런 게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기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물 매수세. 네,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들은 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 특수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네.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네. 뭐 지분경매 이런 걸 통해서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지분경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지금 현덕지구가 곧 보상을 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중국 시행사 중국성 개발이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시행사 취소 소송 걸었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사업하려고 하는 의향서를 내신 회사들이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되면 그 주변의 토지들도 당연히 조금씩 가격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들도 경매를 좀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평택항 앞에가 농지도 평당 한 300만 원 가까이 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되는 상태니까 지금 좀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경매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경매도 어쨌거나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매가 좀 더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다. 그죠? 매물을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를 노려보는 것은 또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경매 또 예정 물건은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경매 예정 물건.
경매 예정 물건이 뭐죠, 우 대표님? 예정 물건은 경매 신청이 됐는데 네.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단계의 물건을 예정 물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임장을 하러 갈 때 이런 신건의 물건들을 많이 뽑아보는데 거기는 매물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또 아파트를 통해서 또 입찰을 해보는 또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또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겠죠. 낮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신건에 한번 노려보는 것은 또 어떨까? 신건에 누리셔야 되는 거고요. 네.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 신건에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렇죠. 절대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감정평가가 매각기일보다 몇 개월 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매계 물건도 좀 되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맞아요. 안 나오겠죠. 진행을 네. 많이 한꺼번에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거나 2021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충분히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경매는 또 영원하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하잖아요. 네, 그죠? 네. 예, 부동산 가격이 업다운 있는 거고 경매는 영원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경매 좀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네. 뭐 너 경매에서 돈 얼마 벌었냐? 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매를 몰라도 부동산 아파트만 잘 사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네. 길게 가신다고 하시면 네. 경매 공부 열심히 해서 네. 또 좋은 물건 찾아서 네. 하시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이제 그 친구한테 오히려 경매에서 더 이만큼 더 벌었다. 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그죠?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컨설턴트 우리 우강현 대표님과 함께 2021년도 경매 시장에 대한 전망, 투자 유망 지역, 또 경매에서의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완벽하게 여러분 짚어드렸습니다. 아무튼 2021년도에도 우리 설춘환의 마수 열전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 우강현 대표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